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온 뉴스 몇 개를 토대로 해서 영상에서 방향성과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제 견해가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견해를 피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필터링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의 어떤. 자, 여기 보면 캐롤린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책임자였던 분이죠. 그리고 FTX 파산 사건의 주인공인 샘의 여자친구.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SEC에서 고위급으로 있던 분이 있는데, 이 기관을 캐롤린 앨리슨이 고용한다. 이번에 대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거든요. 여기 알라메다 리서치 전 대표. 그래서 이분은 FTX 파산 사건의 주인공.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현재 진행 중이고, 중요한 건 SEC에서 능력자로 인정받았던 그런 팀이 여기 또 변호를 해준다.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아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권도영과 신현성은,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행 중인데 과연 이 사람들은 왜 구속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을까? 참,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SEC에서 그렇게 능력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왜 대리인으로, 변호사로 왜 여기 등극해서 변호를 해줄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이 주제가 아마 금융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을 거예요. 아마 장단기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단기 채권에 더 많이 금리를 더 줬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사람들 의견이 분분해요. 사람들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내년에 심하게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그냥 100%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연일 유튜브나 아니면 연일 경제 관련한, 주식 관련한 어떤 그런 걸 보면, 내년에 주식시장이 잠시 동안은 반등했다가 꺾일 거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들보단 계속해서 경기 침체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지표만 보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코인 시장도 제가 보니까 한 45%에서 48% 정도는 코인 시장이 여기서 더 폭락할 거라고 내년에 계속해서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견이 갈리는데, 여기 보면 다른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일단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있지만 소프트 랜딩이 될 거다. 소프트 랜딩이 될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또 있어요. 하드 랜딩이 될 거다라는 견해도 있고. 근데 이 지표를 빗대서 말하신 분은 소프트 랜딩 견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푹 꺾여서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프트 랜딩. 그래서 꺾인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꺾이거나 아니면 서서히 올라갔다 꺾이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이 견해에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 금리 인하 시점을 잘 찾아보시면 아마 재미난 그림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왜 그런지, 왜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아마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게 말이 돼? 금리 인하하는데 왜 경제가 왜 더 안 좋아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에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한다고 제가 제 방송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세 자체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인 이유,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13일날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15일 날 새벽 4시에 금리가 결정될 거고 4시 반에 아마 예, 기자들의 인터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만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되게 갑자기 어젯밤에 이제 생뚱맞은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금토일만 일하자. 삼성전자 주 3일째 파격 실험.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와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하겠구나. 와 그럼 엄청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떤 데입니까? 주판화를 계산기를 두들기죠. 그죠? 근데 이걸 보면 3일째인데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이에요. 하루에 12시간이니까 사실상 따지면 일주일 중에 주 5일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금액이 빠지죠. 금액이 한 4시간 정도 금액이 빠져요. 일단 이 제도를 하면 이거는 선택사항이거든요. 노동자들한테.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실험을 하는 거죠. 비용 절감에 대한 실험.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거를 확대 실시하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비용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여기서 3일제를 하지만 12시간 3일제를 하지만 더 시간이 흘러가면 날짜를 더 줄이겠죠. 시간을 줄이건 시간차를 두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점점 기업 같은 경우 몰고 가겠죠. 물리적인 거는 로봇이 하고 그리고 뭐 인지 능력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AI가 대체되고 AI는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뇌와 어느 순간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은 이 제도를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사회 여기다가 이제 기본소득제 제가 예전서부터 했던 그런 사회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상황에 영국에 여기 보면 이거 영국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전기료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냥 보시는 분들은 뭐 전기료 오른다, 뭐 비싸다, 지금 물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가셔가지고 생활을 하시거나 일을 한번 해보시면 세금을 내가 지금 얼마나 적게 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마 인지를 그래서 다 공평하다는 거죠. 사람 사는데 여기가 또 장점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또 단점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단점이 있으면 여기 장점이 있는 거고 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제가 보기엔 다 비등비등해요. 사람 사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이 버튼을 누르냐 이 버튼을 누르냐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50bp가 78%예요. 여기가 아마 78%로 지금도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78%라고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아까 영국도 전기료 보셨죠? 내년 전기료 3배 오를 수도 저는 5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하네요. 기사에 나온 건 3배 오를 수도 한전법 개정 부결 서민 직격탄 만나 이 얘기가 나오네요. 아이 전기세 뭐 별거 아니지 라고 판단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냥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오른다. 그냥 쭉쭉쭉쭉. 한번 물가가 올라가면 웬만하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회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쌓이면 결국에 이게 하이퍼가 되는 거지 급작스럽게 뭐 짐바브웨이 같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 두고 하이퍼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를 지키려면 과연 정답이 뭐가 있을지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거를 직감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발등에 도끼가 맞아야 내가 아프고 화상을 입었다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떨어지기 전에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가 지금 코인 시장의 숫자가 내려갔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구나. 코인 시장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저는 좀 직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를 항상 이제 항상 제가 중요시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은행 연봉 1억 넘는데 실내 마스크 풀려도 3시 반에 문 닫는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분들은 그럼 계속해서 이 직장에 이 연봉을 받고 계속 다닐 수가 있을까요? 3시 반에 문을 닫는다? 3시 반에 문을 닫아도 안에서 마감 업무는 계속 진행이 돼요. 예. 뭐 6시까지 진행되든 뭐 그렇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이것마저도 아마 축소되겠죠. 점진적으로. 예.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비단 금융권에 얽혀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뚜렷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코앞에 이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보시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